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속보 전합니다. 백운규 전 장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기각이 됐는데 검찰은 오히려 수사 동력이 확보되었다. 청와대 위선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영장은 기각됐는데 검찰은 수사 동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올까요? 그러면서 이제 박상혁 의원한테로 간다 하는 분석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즉 영장은 기각했지만 유죄는 인정된다는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영장 기각은 사실상 도주 의뢰가 없다는 것 때문에 영장은 기각하지만은 범죄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영장 기각이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봐오던 그런 거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백운규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지금 백운규 전 장관이 불구속 된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 칼날이 멈추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죠. 산하기관장들을 압박해서 사표를 받아냈다는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정식으로 기각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범죄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여서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무 서울 동부지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금, 그러니까 밤 9시 40분께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서도 도망 염려가 없고 상당한 양의 증거가 확보되는 등 증거 확보할 것 다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 이겁니다. 증거가 이미 다 확보되었다.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 하면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용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백운규가 다른 피해자나 참고인들을 회유를 해가지고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이렇게 되면 증거는 다 확보됐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신용무 부장판사는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속된다면 이렇게 합니다.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 수사는 계속 해라는 의미죠.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대한민국 범죄인들 아무도 구속 안 해야 돼요. 이 진짜 이상한 판사한테 걸렸는데, 그러면은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가 다 있으면 구속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구속됐던 모든 사람들 다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참 판사도 좀 이상한 사람 만났는데 어쨌든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가량 구속 전 피해자 신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백운규 전 장관은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은 영장심사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장관 재임 시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일을 진행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판사는 범죄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범죄 혐의는 있다는 게, 이제는 백운규가 뭐 있다 없다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참 희한하죠. 그럼 구속이 100% 돼야 되는데 안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물러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앞서 검찰은 백운규 전 장관이 2017년에서 18년 임기가 남은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의 사표를 요구한 혐의 등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적용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은 기각하면서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는 한편 추가 수사 필요성까지 열어줬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즉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는 곧바로 박상혁 민주당 의원 조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구속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범죄 혐의에 대한 것, 여기에 대해서는 판사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것도 직접 판결문에 썼기 때문에 검찰은 오히려 구속까지는 안 됐지만 힘을 받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현재의 국민의힘이 고발을 한 지 3년 만인 지난 3월 25일 산업부를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나섰는데,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여서 현 정권 수사 착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왔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칼날은 어디로 간다? 박상혁 전 청와대 행정관한테로 갑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주당 박상혁 의원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는 소식이 어제 저희 레지스탕스 영상 보셨죠? 그러자 박상혁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여기서 진짜 큰 게 있어요. 몇 달 전 산업부 압수수색에서 박상혁 의원이 이번 일에 연루됐다는 정황이 담긴 이메일을 확보했었습니다. 이메일을 확보한 것이 SBS에 의해서 확인됐습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박상혁 의원이 나는 아니다 한 게 이게 증거가 드러나 버렸어요. 그럼 박상혁 의원은 꼼짝없이 걸렸습니다. 이메일이 걸렸으니까. 산업부 관계자들이 관계부처 인사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었던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박상혁 이메일을 뒤진 게 아니라 산업부 직원들 이메일을 뒤졌는데 박상혁이가 보낸 게 그 고스란히 다 있어가지고 그걸 싹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그 박상혁이 어떻게 빠져나가요? 박 의원이 지난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산업부 관계자들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가 임명했던 산하 기관장들이 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 전 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관련 이메일 내용을 토대로 기관장들이 사직 과정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터뜨릴 정도 되면 이미 자료 및 증언은 다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검찰은 오늘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 박상혁 의원의 소환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영장이 기각됐죠. 그러면 더 빨리 불러 부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상혁 의원은 검찰이 지난 6일과 7일에 자신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었다면서 필요하다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일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언론에 흘렸다, 이것이 괘씸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언론에 흘리고 안 흘리고 떠나가지고 이메일이 있다면 이거는 꼼짝없이 못 빠져나갑니다. 이 정도 되면 지금 이 상황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청와대 몸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줄줄이 드러나는 격가지들, 그리고 한명수 측근까지 이번에 꼬였는데, 지금 이 백운규는 박상혁 청와대 행정관하고 이게 지금 걸려있죠. 박상혁 의원이 제대로 걸려버리면 백운규 장관한테 다시 또 재차 영장 청구도 할 수 있고, 또 박상혁 의원이 구속이 되게 되면은 물론 민주당은 방탄국회를 열겠지만은 만에 하나 구속이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은 조현옥 인사수석한테 올라갈 텐데, 지금 조현옥 인사수석도 자기가 했다고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산업부 산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날리면서 일개 청와대 행정관이 이 일을 다 했다고 보십니까? 말이 안 되죠. 그 위에 조현옥 인사수석 위에 림종석 있고 문재인 있고 정숙이 있고, 정숙이 숙민이고 인연 후배고 뭐 이런 상황까지 다 걸쳐 있는 것을 참고한다면 이 수사는 지금부터 오히려 시작이다. 특히 검찰의 자존심이 살짝 긁혔기 때문에 더 강하게 나갈 우려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일단 제가 얼마 전에 올린 검찰 청와대 몸통으로 이 영상을 이 뒤에 붙이겠습니다. 그걸 더 보시면은 좀 더 확실하게 이 사건의 전모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드디어 청와대 몸통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네요. 그 과정에서 줄줄이 드러나는 곁가지들, 여기 한명숙 총리의 측근이 왜 등장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인사수석실에서 한 일이 문재인이든 정숙이든 그쪽 계열에 있는 집안 식구들 먹여 살리기를 국가기구를 이용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장들은 자기네들의 밥이었다는 거죠. 밥그릇이었고 그 밥그릇을 서로 나눠 가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불법은 다 저질렀습니다. 가능한 불법은 다 저질러 버렸는데, 이번에 한명숙 측근한테 했던 수법은 우리가 차마 조국처럼 그렇게 하겠느냐 했는데 조국처럼 그렇게 해버렸네요. 일단 조국하고 방법이 똑같아 이건 아니고, 시험지를 미리 주고 답지를 미리 주는 그런 형태로 이 일을 처리했으니 이걸 어떡합니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2018년 한명숙 전 총리 측근으로 알려진 황창화 씨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사장 공모 때 이루어지는 면접의 예상 질의서와 답변서 등을
황 씨에게 미리 건네준 혐의를 포착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황창하 씨가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지역 난방에 대해서 뭘 알아요? 그런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보내긴 보내야 되겠다 이 말이죠. 왜냐? 한명숙 측근이니까. 그래서 질의서와 답변서를 미리 다 줘버린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100점 나오니까. 야, 이런 시험 있으면 나도 가면 뭐든지 다 하겠네. 뭐 이런 데가 다 있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조국 한 사람 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황창화 씨는 미리 건네준 답변서 가지고 아주 제대로 답변을 했고 2018년 10월 산업부의 사퇴 종용으로 사표를 낸 김경원 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후임으로 날아가서 임명됩니다. 뭐까지 그 문제 답변 다 들고 시험 쳤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검찰은 또 문재인 청와대의 인사비서관실 행정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당시 산업부 산하 공기업 사장들이 사태 종용에 개입했다는 자료도 확보해가지고 박 의원을 현재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SBS 특종이었는데 지금 전 언론에서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른 기자들, 특히 조선일보 기자도 여기도 전화를 했는 모양인데 전화를 계속 안 받아요. 뭔가 뜨끔해진 거죠. 자, 검찰은 당시 사퇴 압박이 청와대 일개 행정관 수준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보고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개 행정관이 그걸 처리하겠습니까? 이 계보도를 보면 여러분도 짐작이 딱 되실 거예요. 청와대 계보도는 그런 거 아닙니까? 대통령 있고 그 밑에는 림종숙 동무가 2인자입니다. 림종숙 동무와 문재인 사이에는 더 이상 걸칠 거는 없어요. 그 밑에가 3인자가 조국 1호원자 당시 민정수석으로 돌아가 있었는데 조국은 인사할 때 인사 자료를 뒤져요. 그게 직책이에요. 그런데 같은 수석이지만 조현옥 인사수석이 임종석 지시를 받았는지 또는 조국 어떻게 됐는지 실제로는 숙명여고 2년 후배로 당시 이제 숙명여고 3인방이었던 정수기, 손혜원, 조현옥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내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이 사람은 환경부 김은경 장관 구속될 때 같이 유죄처벌 받았죠. 그런데 신미숙은 이쪽 담당하고 박상혁 행정관 지금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민주당 의원으로 있는 이 사람은 산업부 쪽을 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씩 줄 이렇게 나가면은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은 전부 다 압박 행사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죠. 박상혁 행정관은 당시 산업부 백운규 장관의 영장을 지금 영장 청구돼 있죠. 오늘 아마 10시 반부터 실질 심사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박상혁이 담당했던 건 산업부라고 보고 크게는 경제부처 비경제부처였는데 박상혁이 경제부처 담당한 걸로 나오고 비경제는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이 담당한 걸로 나오는데 그 둘 다 위에는 조현옥 인사수석이 있죠. 이게 일개 균형인사비서관이나 또는 행정관 차원에서 처리될 문제입니까? 거기서 조현옥은 미꾸라지 빠지듯이 빠졌는데 그 미꾸라지가 언제까지 그렇게 흙탕물 속에 숨어 있을 것 같았습니까? 결국은 조현옥까지 올라가야 되고 조현옥 위에는 바로 림종숙 동무 아닙니까? 그 림종숙 동무 위에는 누굽니까? 문재인 말고는 없죠. 림종숙하고 문재인 사이에는 중간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조현옥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1차 단계고 그 다음에 림종숙으로 올라가는 게 2차 단계고 그 다음에 문재인으로 올라가겠죠. 공식 라인이라면. 그런데 여기에 정수기가 개입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당시 파다하게 돌았었고 문재인이 개입한 것보다 정수기가 개입한 거는 뭐가 됩니까? 국정농단이 되죠. 제대로 걸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이 걸리든 정수기가 걸리든 다 같이 걸리는데 정수기가 걸릴 경우는 더 큰 거죠. 사실상. 자, 어쨌든 지금 이 수사는 아주 재미있고 몸통을 향해서 제대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운규 장관은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요구하도록 산업부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백윤구 전 장관의 지시로 박모 산업부 국장이 2017년 9월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에서 발전사사, 남동 남부 서부 중부 이 발전사사의 사장들에게 사직서를 내라고 강요하고 호텔에 불러다 놓고 사직서 내라고 강요를 했고, 2018년 5월까지 무역보험공사,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단, 광물자원공사 등 산업부 산하 9개 기관장의 사퇴를 종료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한명숙도 뜨끈뜨끈하겠는데, 이걸 챙겨주기 위해서 시험지와 답지까지 준 백운규 전 장관은 특히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한명숙 전 총리 때 국무총리실 정무수석을 지낸 황창화 씨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임명하기 위해서 면접 예상 질의서와 답변서를 미리 건네줘 높은 점수를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고, 이거는 부정시험이죠. 이건 크게 걸리는 겁니다. 자, 황 씨는 2012년 19대 총선 때 민주통합당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하기도 했는데, 이게 공기업 인사를 정권 차원의 보은 인사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정권은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기왕이면 한국지역난방공사 같이 나름 전문직이잖아요. 지역난방에 대해서 뭘 아는 사람들이 올라가야 돼요. 그럼 내부 승진이 제일 좋습니다. 내부에서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도 사장 한 자리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청와대 낙하산이 날아가지고 이렇게 물을 흐려야 됩니까? 자, 이번 정권은 안 그러리라 믿습니다. 특히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2017년부터 청와대 인사수석실 산하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는데, 검찰은 박 의원이 청와대 근무 시절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던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가운데 사퇴 대상자 관련 자료를 산업부 담당 과장에게 넘겼고, 이는 산업부 국장급 인사를 통해서 산업부 윗선으로 전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해당 자료에 들어간 인물 대부분이 산업부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서 실제로 사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때 인사수석실 산하 인사비서관실은 경제부처, 균형인사비서관실은 비경제부처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아주 대한민국 청와대가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서 역할 분담을 제대로 했네요. 딱딱 나눠가지고 니는 이거 나는 저거,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서. 이번 사건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똑같은 구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쉽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환경부가 2017년 9월달 산악인이자 시인 출신인 권경업 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이사장 공모에 지원할 때 면접 설문지 등을 미리 건네고 권 전 이사장의 자기소개서와 업무수행 계획서를 첨삭해준 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아, 진짜 이런 거 안 해야 돼요. 산악인이자 시인 출신인 이런 사람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에 뭘 안다고 그럽니까? 뭘 안다고? 좌파 시인들 참 신나겠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은 산업부 산하 한 기관이 기관장을 임명하기 전에 시행한 내부 인사를 취소해버리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내부 인사 미리 시행했었는데 취소. 자, 참 대한민국 엉망진창이었네요. 조선일보 기자는 해밍을 듣기 위해서 박상혁 의원과 황창화 사장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거나 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전화 안 받겠죠. 당연히 안 받을 겁니다. 한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 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입니다. 백운규 전 장관 영장 발부에 상관없이 검찰 수사는 문재인 청와대 윗선으로 확대될 전망이 나옵니다. 한 법조인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때는 문재인 정권의 방해로 수사가 어려웠지만 환경부 때는 실제로 어려웠잖아요. 이번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양상이 다를 거다. 정권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어제 올려드린 드디어 블랙리스트 수사 문재인 청와대로 민주당 박상혁 의원 첫 이 영상 지금 뒤에 붙이겠습니다.
참고로 연결해서 보십시오. 때로는 중복되는 게 있을 겁니다. 있더라도 상황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는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드디어 블랙리스트 수사가 문재인의 청와대로 올라가네요.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첫 수사 대상으로 올랐는데요. 이게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청와대의 윗선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왜냐? 이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 제가 누차 이 블랙리스트의 끝에는 누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마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100% 동의하실 바로 그 사람. 예, 정수기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까지 반드시 올라갈 거예요. 왜냐? 지금 인사수석실 행정관이라 그랬죠. 이 인사수석실이 누구 관할에 있었느냐? 인사수석실장이 누구예요? 조현옥이죠. 그 조현옥이 누구예요? 네, 정수기의 숙명여고 2년 후배입니다. 그리고 정수기의 동기동창으로는 손혜원이 있죠. 그때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에 1, 2년, 3년 그 당시에 이미 이 소문은 정가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검찰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이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입니다. 박상혁 의원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던 지난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산업부 관계자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가 임명했던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의 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당시 청와대 인사는 박상혁 의원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박상혁 의원의 그 당시 직함을 보십시오. 일개 행정관이죠. 여러분, 이게 일개 행정관 선에서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만화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는 분은 없으시겠죠. 행정관이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이게 SBS에서 모처럼 특종을 하나 때린 겁니다. 그래서 SBS 취재진은 해명을 듣기 위해서 박상혁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등을 찾아가고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화 안 받겠죠? 어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그동안 청와대의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갑자기 박상혁 의원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을 두고 민주당은 이미 이번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온몸을 던져서 막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어서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박상혁 의원이 청와대 행정관 시절에 산업부 산하기관장 인사와 관련해서 청와대의 뜻을 산업부에 전달한 그 바로 중간책 당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은 걸로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인물은 산업부 쪽에도 한 사람 있어야 되겠죠. 연락책으로. 당시 산업부에서 운영 지원 업무를 맡고 있었던 모 씨였습니다. 이 박상혁 의원과 이 모 씨, 이제 A 씨라고 할게요. A 씨를 거친 청와대 의중은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의 사직을 직접 종용한 인물로 알려진 B 국장한테로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 씨는 연락책, B 국장이 산하 기관장들을 쪼아댄 거죠. 나가라. 또 박상혁 의원이 A씨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부 핵심 관계자들과도 광범위하게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백운규 장관 시절 박근혜 정부 때 취임한 기관장들이 물러나고 당시 여권의 유력 인사의 측근이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취임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던 사람들은 쫓아내고 그 자리에 당시 여권의 유력 인사의 측근들이 막 내리꽂히기 시작한 겁니다. 해당 인사는 SBS와의 통화에서 자신은 공모 절차에 따라서 서류 내고 면접 보고 정상적으로 임명됐다는데 그러면서 청와대 개입 운운은 검찰의 장난이라고 반박을 하는데 검찰이 장난인지 아닌지 이제부터 밝혀지겠죠. 이 사람이 박상혁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박상혁 당시 일개 행정관 선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도 다 아실 테고, 제가 그때 알려드렸을 때, 제가 그때 한번 이거 브리핑 해드렸는데, 문 정권의 핵심들에 대해서 수사가 재개되고 있는데, 기존에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도 막 나간다. 자, 지금 불법 감찰에 누구 블랙리스트에 누구 이래 됐는데, 제가 그때 이야기할 때 불법 감찰이나 블랙리스트에 다 같이 걸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조국, 임종석, 강경화 다 같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인사수석 출신 조현옥 현 주 독일 대사로 가 있나 봐요. 인사수석이. 이 사람은 블랙리스트의 키를 쥐고 있는 트리거에 해당되는데, 이 조현옥 밑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박상혁이고, 지금 SBS가 특종 터뜨린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김상곤 전 부총리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인 김영록 현 전남도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등등, 이 숫자가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여기서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림종석 동무, 이제 긴장 많이 하시겠어요. 그리고 조국은 어디 가도 안 빠져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기 때문에 입안되는 데가 어디 있었습니까? 민정수석이니까. 그래서 현 정권에서는 민정수석을 없애버렸습니다. 아예. 자, 지금 여기서 이 그림은 제가 조국, 임종석,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이 사람들이 정수기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전에 김원경 환경부 장관은 징역 2년 받았죠. 이때 이미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 나 있기 때문에 판례가 나왔다 그랬죠. 수사가 쉽다 그랬죠. 왜? 이미 그때 했던 대로 쫓아가면 되니까.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관장한 인사수석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조현옥. 그런데 이 개별도를 그리자면 이렇습니다. 정수기하고 손혜원이가 숙명여고 동창이고, 바로 그 2년 후배가 조현옥 인사수석인데, 당시 이 3인방이 이른바 숙명여고 김혜옥 3인방으로 불리던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당시 조현옥 인사수석 밑에 신미숙 균형 인사비서관이 환경부 장관 수사 때 등장했는데, 이번에 신미숙 외에 또 등장한 것이 박상혁 현 의원입니다. 민주당 의원. 당시 인사수석실에 행정관 했다 그랬죠. 그러면 일개 행정관이 산업부 인사를 다 주무른다, 아니면 다른 부처 전 부처의 인사를 주무른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위에는 조현옥 인사수석이 있고, 정수기하고는 숙명여고 2년 선후배관이다, 후배관이다. 자, 이렇게 되면 수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 국민이 어디까지 가야 납득을 할 것인지가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SBS의 특종 여부에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은 끝은 어디다? 저는 이 사건 대충 저만큼 연구되어 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텐데, 이 사건 끝은 반드시 정수기라고 봅니다. 그 정수기까지 가야, 정수기가 정말로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야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었고 끝났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자, 드디어 블랙리스트 수사가 문재인의 청와대로 직행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행정관이었던 현직 민주당 박상혁 의원 첫 수사 대상에 올라가지고 SBS 텔레비전까지 나갔는데 축하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은 끝까지 잘 파헤쳐져야 되고, 그것이 바로 정의를 재수립하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은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지은 죄를 묻는데, 죄에 대해서 벌을 묻는데 그것이 보복이고 말고 그렇게 할 건 없습니다. 특히 그 사람들이 지난 5년 동안 자기네들은 적폐수사하면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노래를 부르다시피 해놓고, 이제 이 사람들 뒤지기 시작하니까 정치보복이다. 우리 국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라도 우리 사회의 정의를 정립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필연이겠죠.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